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2% 정도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하루 좀 쉬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글 실적이 나왔습니다. 구글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특히나 클라우드 쪽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충격이 좀 큽니다. 그래서 시간외에서도 여기 보시면 쭉 이렇게 보시면 시간외에서도 7% 정도 하락하는 부분이 발생을 했고 지금 나스닥 선물도 0.6%대 하락 구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올해 투자를 늘리겠다. 투자 규모를. 무슨 얘기냐? 자본 지출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자본 지출은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겠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AI 때문이겠죠. 그렇죠?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쪽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전기 사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었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있죠? 이쪽과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원전 쪽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있죠.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는 원래부터 등락이 큽니다. 그럼 이 등락이 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뭘 봐야겠습니까?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의 설계를 받아서 생산, 그렇죠? 생산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래요. 원전을 짓는 거니까 이걸 맡아서 하는 한국의 유일한 기업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상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었고 고가에서 매물 소화 구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철저하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 내용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구글 작년 4분기 매출 클라우드 예상치 하회, 시간의 주가 7% 하락. 미증시도 오늘 약간의 등락 정도는 보일 수 있지만 미증시의 추세가 망가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증시가 추세적인 하락을 했을 때 한국 시장도 추세가 꺾이고 폭락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아무리 원전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시세를 유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꺾일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구글의 실적으로 인해서 뭐 경기가 꺾인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여력이 없었다면 올해 750억 달러를 투자할 것. 어디에?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 센터는 뭐가 들어가요?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가죠. 그래서 구글의 실적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 그리고 브로드컴의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전기 사용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한국의 현대 일렉트릭이나 이런 부분들은 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앞으로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답은 하나예요. 가격에 맞춰서 매매하자. 그래서 모멘텀을 보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피차이 CEO 앞으로 기회가 확신한다. 올해 750억 달러 투자할 것. 그렇죠? 실적 기준에서 본다면요. 구글 모에서 알파벳은 지난해 4분기 946억 7천만 달러, 한화로 140조 2,191억 원의 매출과 2.15달러 3,125원의 주당 순이익 EPS죠. 미국은 EPS를 정말 중요하게 봅니다. 주주 환원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 너무 부럽기는 하지만 뭐 한국 시장에도 내가 변동성을 탈 수 있다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그 가격에만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쭉 내려 보시면 부분별로는 유튜브 광고 매출의 경우 104억 7천만 달러로 예상치 102억 3천만 달러를 상회했고요. 주력으로 하고 있는 클라우드 매출. 그렇죠. 클라우드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이 부분이 주는 충격이 컸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점 요거예요. 알파벳은 올해 AI 부문 등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고 당연히 엔비디아 GPU를 사용해야 될 수밖에 없고 오늘 하이닉스가 4%대 강세를 보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1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에너지 공급 뭐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가총액에 대한 게 문제가 아니라 주봉으로 돌려서 보잖아요. 이제 시세가 시작 구간에 있다는 점. 원래 사상 최고가를 만드는 데까지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사상 최고가를 만들고 나서 돌파하고 난 이후에는 급등세를 보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종목이든지 다 그래요. 미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알테오젠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테오젠을 주봉으로 돌려서 보세요. 2020년, 21년도에 발생했었던 사상 최고치를 만들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주가가 수직으로 상승했죠. 몇 배? 5배 가까이.
그쵸?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안 꺾였어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니까. 알테오젠이 지금 실적이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 가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실제 실적을 확인해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좋아진다? 실적이 확인될 때까지. 그쵸? 그리고 하이닉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 보세요. 24년 2분기에까지 해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좋아졌죠. 근데 24년 2분기 딱 7월 달 고점 찍고 내려와서 지금 다시 고점 구간까지 올라오는데 6개월 이상 걸립니다. 무슨 얘기냐?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내용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갖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시세가 시작하는 구간에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여기에 맞춰서 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저가에 잡은 게 아니라 돌파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 타점을 계속해서 잡아가고 있고요.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요,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미증시가 뭐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약간 쉬어간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한국 시장이 약간 쉬어가는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주도주군의 움직임이 단기간에 상승폭이 너무 컸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제가 최근에 매수하고는 있지만 이격 조정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 구간을 잘 공략하는 것만이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구글 실적 나왔다. 시장 판단은 안 좋게 판단하고 있고, 이건 시장에 대한 판단. 지금 선물이 내리고 있으니까 본장에서 약간 흔들리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내용 보시면 특이점 하나, 자본 지출을 늘리겠다, 데이터 센터를 늘리겠다. 그럼 뭐예요?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강세다. GPU의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다.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도주는 바뀔 수 없다. 한국은 계속 주도주 밀고 가야 되고, 조선주, 바이오, 원전, 로봇 끝이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하나오션, 그렇죠? 하나오션은 제가 꾸준하게 매매를 해온 종목입니다. 그쵸? 하나오션은 꾸준하게 제가 매매를 해왔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오늘 57% 정도의 수익 구간으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 그쵸? 유한양행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요. 유한양행 재매수 구간. 그쵸? 유한양행 매수 얼마에? 13만 300원에. 근데 지난주 차익 실현 물량을 다시 채우면 된다. 이게 언제예요? 쭉 이렇게 올려보시면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보셔도 매도한 거 보세요. 13만 4천 원에 유한양행 50% 매도, 13% 수익, 50% 홀딩한다. 그리고 이 매도한 물량을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다시 재매수 구간을 잡은 거고, 올라오는 거 확인해서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1월 10일 날이에요. 하나오션 매수, 하나오션 22% 수익 축하드립니다. 보유한다. 전체 보유한다. 근데 오늘 전체 매도를 했다는 점 쭉 보시면 매도 완료 대략 57% 정도. 그렇죠? 자, 어떤 종목이냐? 시장보다 강한 종목. 왜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하느냐? 시장이 멈춰 있을 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가격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건 한국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종목인 반도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고, 이건 알파벳, 즉 실적이 나오면서 자본 지출을 늘리겠다는 내용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격대를 보고 매매를 하려면 1차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공략해야 될 수밖에 없고, 이런 타점도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실제 성과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내용입니다.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하나오션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만을 공략했을 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매도했고요. 최종 57%의 수익. 36% 하나, 45% 하나, 57% 하나. 그쵸? 57% 오늘 전량 매도가 완료가 되었고, 하나오션뿐만이 아닙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락하는 구간에 적극적으로 매수한 결과 오늘은 내렸지만 이미 수익 구간에 있다는 점,
근데 언제 했어요? 확인하고 매수를 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선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끌고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이 있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1월 달은 그쵸? 지금 지나왔지만 1월 달은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목 장세가 진행됨에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하나오션도 그렇고 이격이 좀 발생을 했어요. 이런 최소한의 이격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가격을 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알파벳의 실적이 나쁘게 나오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이격을 좁혀야 되는 한국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고 여기에 맞춰서 두산에너빌리티의 타점을 잡았을 때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2월 달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